여기 해외 언론들이 미국의 큰 문제를 보도하던 중 한국에 무릎 꿇고 많은 기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작 계란 부족 현상으로 시작된 미국의 혼란이 전국적 위기로 번졌는데요. 모든 걸 갖춘 선진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이 황당한 상황. 뉴욕타임즈 기자는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시스템을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땅도 자원도 적은 한국이 어떻게 같은 위기를 피했을까요? 미국인들은 공항부터 마트까지 줄을 서고 계란이 동나자 서로 싸우며 절망에 빠졌는데요. 반면 한국에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의 무엇이 미국을 이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제 이름은 테디우스 메로우예요. 뉴욕타임즈의 선임 경제 기자로 10년 동안 일해왔죠. 전 세계의 금융 붕괴와 공급망 혼란에 대해 보도해왔지만 그 어떤 경험도 뉴욕시의 평범해 보이던 그 아침에 시작된 일을 대비하게 해주진 못했답니다. 모든 건 간단한 관찰에서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계란 샌드위치를 사 먹던 식당이 굳게 문을 닫은 채 황급히 적은 메모가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계란 부족으로 영업 중단. 한 카페가 문을 닫은 건 별일 아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맨해튼을 돌아다니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식당마다 비슷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어요. 슈퍼마켓 계란 섹션은 텅 비어 있었고 불안한 쇼핑객들이 직원들 주변에 모여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아침 식사는 뭘로 먹이라는 거죠? 한 여성이 전화기에 대고 울부짖었어요. 계란 없이 어떻게 빵집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화를 내고 있었죠. 저는 즉시 이게 평범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이건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륙을 넘나들며 국가가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제 기본적인 이해에 도전할 이야기였어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점점 커지는 공포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 편집장님도 이것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셨어요. 몇 시간 안에 저는 워싱턴의 농무부 긴급 브리핑에 소환되었죠. 마이클 콜린스 장관이 연단에 섰을 때 꽉 찬 브리핑룸은 조용해졌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전국 닭농장의 30% 이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방안에 충격을 주었어요. 이건 단순히 아침 식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요 식품 시스템의 잠재적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을 가장 끈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죠. 정부가 한국에서 긴급 계란 수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콜린스가 계속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왜 우리의 평소 농업 파트너가 아닌가요? 질문을 받자 콜린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한국은 최근에 비슷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놀라운 효과로 관리했습니다. 그들의 식품 안보 시스템은 모범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이 철학은 제가 이 위기에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제 신조가 되었어요.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바로 차이점을 느꼈어요. 뉴욕은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서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슈퍼마켓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란 코너가 여러 종류의 계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는 계란 부족 현상이 없나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어있는 뉴욕 진열대 사진을 보여줬어요. 직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 없어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설명이 필요했어요. 미국보다 땅과 자원이 훨씬 적은 한국이 어떻게 우리 선반을 비워버린 같은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계란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잘 준비하니까요.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해요. 그의 간단한 대답이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준비하다니?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데 말이에요. 제 조사는 저를 한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팀장인 한지우 씨에게로 이끌었죠. 그의 사무실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가 설명해준 시스템처럼 말이에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즉시 AI 분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저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화면에는 전국의 모든 닭 농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온도, 습도, 닭의 건강 지표가 한눈에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한 의사결정입니다. 한 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위험 지표가 나타나면 즉시 그 지역을 격리하고 대체 공급망을 가동해요. 미국의 대응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했어요. 우리의 크기와 분산된 통치체계는 많은 상황에서 장점이지만 이번 위기 동안에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답니다. 미국은 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시스템은 문화와 가치를 반영합니다. 한국은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철학적 차이에 대해 생각했어요. 미국은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데 뛰어났지만 한국은 예방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구축했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공공안전과 공동체 복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충남에 있는 스마트팜을 방문했어요.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농업시설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본질적으로 첨단 연구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일 10만 개의 계란을 생산합니다. 농장 관리자인 박주영 씨가 명백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의 태블릿에는 각 달의 건강, 계란 생산량, 사료 소비량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우리 AI 시스템은 각 달의 상태를 분석하여 질병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박 관리자가 말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격리하고 대응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이 나왔어요. 반응보다 예방.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운영 철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박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질병이 퍼진 후에야 알게 되지만 우리는 첫 번째 닭이 아프기도 전에 알 수 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위기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는 위기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한 것이었죠. 한국 시스템은 효율성이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통합과 성견지명에 관한 것임을 인식했어요. 모든 구성 요소는 잠재적 혼란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반응보다는 준비를 통해 회복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준비합니다.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농장을 떠날 때 박 관리자는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파란색 계란이었죠. 무엇을 위한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계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의 일부인지 기억하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국의 계란 부족 사태와 한국의 풍부한 공급 사이의 대조를 계속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했죠. 저는 내일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농업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우리 방식만이 최선이라고 고집할까요? 잠들기 전 저는 파란 계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깊은 진실을 보여준다는 것을요. 이 작은 계란이 두 국가의 시스템 차이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소방관들이 불과 싸우는 동안 저는 현장에서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엄마, 집에 언제 갈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그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침내 연방비상관리국 FEMA 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죠. 우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지만 한국에서 들은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그날 밤 현지 대피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피곤해 보였고 두려워했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필수 의약품을 잃어버렸고 다른 이들은 먹을 것이 충분한지 걱정했어요. 이번 주에 인슐린이 떨어져요. 한 노인분이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도 정확한 정보가 없었어요.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상황이 호전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들의 노력 덕분이었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웃들은 서로 음식과 물품을 나누었고 지역 기업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기부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서로를 도왔죠.
우리는 다음에 더 잘 준비할 거예요. 한 공무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다음 위기가 오면 또다시 같은 혼란이 반복될까요? 그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집을 잃었지만 놀랍게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배울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강해질 거고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인의 정신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서 배우고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움을 시스템화했어요. 그들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예방 시스템으로 통합했죠.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철학 예방을 중시하고 통합된 의사결정을 하며 기술과 인간의 판단을 조화시키는 철학을 배울 수는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한 달걀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기사는 이렇게 끝났어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균열을 인식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위기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글을 쓰면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겸손함과 효율성 그리고 항상 배움을 추구하는 자세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여전히 연기로 뒤덮여 있었지만 언젠가는 맑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위기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 희망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이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모두가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랐답니다. 내가 더 깊이 조사하고 생각해 볼수록 미국과 한국의 위기관리 방식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답니다. 첫째, 미국은 개인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공동체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둘째, 미국은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방식이었죠. 셋째, 미국은 여러 기관의 권한이 나뉘어져 있는데 한국은 통합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개인 자유와 지역 자치는 많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됐지만 이런 가치들이 전국적인 비상사태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됐어요. 내가 메모장에 적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달걀과 비상사태, 미국이 한국의 위기관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여러 편 썼어요. 처음에는 정책 전문가나 국제관계 전문가들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사들은 전국적인 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면 미국의 가치를 해칠지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나를 초대해 비평가들과 토론하게 했어요. 그들은 내가 집단주의적 통제를 옹호한다고 주장했죠. 당신은 한국과 중국을 혼동하고 있어요. 나는 한 농객에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들의 시스템은 통제가 아닌 효율성에 기반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답니다. 청중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이 내 주장에 동의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나를 초청해 강연을 부탁했고 농무부에서는 비공개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세 가지예요. 내가 대답했어요. 첫째, 예방 중심 접근법이에요. 둘째, 통합된 의사결정 구조고요. 셋째, 기술과 인간 판단 사이의 조화예요. 이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효과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한국인들도 이 사실을 인정했죠. 그들은 우수한 결과를 얻으면서도 겸손함을 보여줬답니다. 이런 배움의 마음가짐이 아마도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을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의지 말이에요. 나는 내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이건 내가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이 철학이 미국의 미래 위기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병원에 가서 아프게 된 후에 치료받는 것보다 아예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요.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처럼 작동했어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막아내는 거죠. 우리 미국인들은 종종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거죠. 내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였어요. 농부, 과학자, 정부 관리들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함께 일했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그룹들이 종종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하곤 했죠. 우리는 함께 일할 때 더 강해져요. 한국의 한 농부가 내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이 말이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종종 개인의 성공을 중요시하지만 때로는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누가 더 멋있어 보이는지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만 집중했답니다.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었죠. 하지만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배우고 우리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내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어떤 분은 당신의 기사 덕분에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라고 썼고 또 다른 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기자로서 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내 일이었죠.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함의 가치였어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달걀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고 더 강하게 만들도록 영감을 준다면 말이에요. 계란 부족 사태는 새로운 공급망이 개발되고 국내 생산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점차 해결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대중의 인식과 정책적 접근 방식에서 일어났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켜봤죠. 처음엔 작은 카페에 문이 닫힌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내 오랜 동료인 마이클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의문이야. 농무부는 한국에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식량 안보 강화 계획을 발표했더군요. 더 중요한 것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도입하여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합하고 예방 중심 접근 방식을 강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악관 식량 안보 정책 발표에서 대통령은 국제 협력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미국식 해결책만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시스템에서 배우고 이를 미국의 가치와 조화시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발표 후 나는 잠시 대통령을 만났고 그는 내 보도에 감사를 표했죠. 당신의 기사들이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언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사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한국 시스템을 이상화한다고 비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어 했고요. 미국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독자가 이메일로 보냈더군요. 우리는 그저 그 변화가 우리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변화는 필요했지만 그 변화는 미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했어요. 몇 달 후 나는 캘리포니아의 한 새로운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미국적 특성을 가미한 이 농장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어요. 농장 관리자인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예방 중심 철학을 채택하면서 미국의 혁신과 개인 주도성을 결합했죠. 농장 내부를 둘러보면서 나는 기술과 인간의 판단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AI 시스템이 닭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미국 전역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한국식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학습과 적응의 과정이었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연방, 주, 지방 당국 간의 의사소통이 개선되었고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위한 예산과 자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었죠.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정부 관리가 새로운 재난 대응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는 처음 닫힌 카페부터 정책 변화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 이야기가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균열 계란 부족 이 시스템적 취약점을 드러냈고 일단 이해되면 의미 있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균열을 찾고 원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 분석, 적응의 과정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위기로 시작된 것이 미국이 자신의 가정을 검토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다양한 접근 방식에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더 탄력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회복 중인 뉴욕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나는 생각했죠. 한 개의 계란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마도 가능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내고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도록 영감을 준다면 말이에요. 기자로서 내 역할은 이러한 균열과 복구를 향한 경로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임무에서 나는 심지어 그것이 일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도전할 때조차도 진실이 어디로 이끄는지 계속 찾아나갈 것입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처음 들었던 이 철학은 앞으로 미국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타데우스, 새 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편집장이 내 책상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이번에는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 사람들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필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배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시스템은 완전해질 수 없지만 항상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의 첫 조짐이 보이더군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 어쩌면 국가에게도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인용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되었습니다.